네, 가구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가구 수가 1.49 밀리언, 그러니까 149만 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밑에 나왔는데 HDB라고 나와 있는데 HDB가 이제 뭐냐 하면은 하우징 디벨롭먼트 보드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정부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싱가포르는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네. 그 인구 대비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80% 정도의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8만 가구가 HDB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149만 채 중에 네네. HDB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임대주택인 거잖아요. 정부가 맞습니다. 공급하는 이게 이제 맞습니다. 108만 채면 약 80%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이나 뉴스에서 서로 공방할 때 뭐 싱가포르는 뭐 정부에서 뭐 80% 공급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어떤 공공 임대가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아, 예, 예. 이 제가 이제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그냥 다 공급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짜로. 그럼요. 예, 이것 아니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부 임대 아파트라는 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예, 주로 대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싱가포르 국적자 중에서 예. 신혼부부들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을 겁니다.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터로 나서는 젊은이들이 사실은 세이빙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돈을 모으면서 집을 사겠다고 보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15년, 20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평생 이제 집 때문에 좀 한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말 많으니까.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요즘에 영끌해도 집 사기 어렵다. 아, 영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들은 것 같습니다. 영혼을 영혼을 끌어올리는. 끌어서 그러니까 뭐 아, 대출 받고 뭐 부모님 찬스 쓰고 뭐 다 해도 예. 집 사기 어렵다. 뭐 그런 건데 예. 네네. 일단은 싱가포르는 그런 부분에,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영끌까지 안 가도 되는 게 젊은 친구들이 일단 레지스터, 결혼 이제 신고를 하면서 보통 그 HCB 어플라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같이 HCB 어플라이 할래?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예. 예. 정부 아파트 레지스트레이션 같이 이름을 넣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포즈인 거죠. 같이 네네. 이름을 넣으면은 그게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은 HCB는 같이 이름을 넣어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아, 아파트인데, 혼자서는 안 그렇죠. 된다는 얘기입니까? 혼자서는 이제 되긴 한데 35세 이상 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싱글을 위한. 그러니까 35세 그러면은 미만이 주로 대상입니까?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HCB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신혼부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되면 또 거기에 혜택을 줘서 또 보너스를 줍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은. 그러면은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신혼부부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 거. 그런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게 신혼부부 분양 특별공급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네네. 소유권이 개인한테 이전이 되는 겁니까? HDB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하는 게 HDB군요. 소유권을 근데 개인한테 요거는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임대 아파트는 내가 분양권을 갖고 내가 살아 소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임대이기 때문에 세입자로 명의는 돼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정부 임대 아파트를 팔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 임대로 들어간다고요? 명의는 임대로 돼 있습니다. 명의는. 명의는 그러니까 공공의 명의라는 거죠.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월세를 내는 겁니까?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이제 장기 세입자로 들어갑니다. 뭐 90년 장기 세입자 이런 식으로 가서 예,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명의는 세입자지만은 예. 그 정부 임대 아파트의 소유자와 같은 대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아니 들면은.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 90년 장기 대출을 받는 겁니까? 장기 대출은 이제 35년 맥스로 보통 잡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니까 정부 임대이지만 내 소유로 해서 예, 가능은 합니다. 소유로 돼 어, 있는데
요거 나중에 요것만 해서 좀 시간을 길게 한번 H만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H만 따로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왜냐하면 사실 한국 분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깊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 근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럼 제가 이거를 따로 하면은 한번 아마 네네. 왜냐하면 정치인도 그렇고 뭐 저기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방송에 나르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음, 한번 네네. 해놓으면 제가 볼 때 그 상무님이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뭐 네네. 이게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만 가능하고요. 아, 싱가포르 일단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가능한데 예, 시민권자는 분양권은 가능하고요. 영주권자는 리세일, 그러니까 예, 기존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 시민권자, 싱가포르 젊은 친구들이 좋은 게 이거를 분양을 받고 나면은 예, 되팔 때 대략 1억에서 1억 5천, 뭐 예. 많으면 2억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조금 그렇기 때문에 낮게 그거를 분양이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분양을 받게 되면 일단은 수익은 보장이 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여기 싱가포르에 계시는 한국 교민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우리 따로 그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그 어쨌든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 중간 우리 저기 그 상무님이 네네. 좀 공부 좀 많이 좀 시키는 차원에서 다음에 한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러면은 총 149만 가구 중에 HDB가 108만 가구면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콘도미니엄이라고 일반 이제 아파트 안에 이제 그 근린 시설 네. 바베큐 핏이나 수영장이나 이제 짐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콘도미니엄을 부르는 아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그 외국은 보면 콘도라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개념이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일반 주택, 랜디드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일반 주택인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일반 외국인들은 주택이라고 하면 콘도미니엄, 우리나라의 어떤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단독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랜디드는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워낙 땅값이 여기 이제 아, 비싼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남 용산권의 단독주택 같은 그런 뭐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한남동, 예, 뭐 성북동, 평창동 약간 그런 네네, 비싼 맞습니다. 단독주택. 맞습니다. 거기는 어떤 분들이 삽니까? 재벌들이 기본적으로 삽니까? 싱가포르 분들이 이제 많은데 예. 세대 수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할아버지, 아, 그 자녀, 그다음에 뭐 손자, 손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세금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데서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왜 3대가 같이 살고 왜 주택은 귀합니다. 사실은 뭐 9만 세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에 산다 그러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좀 하이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싱가포르에서. 그 제가 좀 느낌으로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기 강남이나 네네. 용산권의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뭐 재벌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 뭐 저기 연예인들 자산가나 이런 네네.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아파트도 또 비싼 아파트들은 또 뭐 좀 자산가들이 많이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거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싱가포르도 이제 콘도보다는 비슷한데 어떻게 단독주택이 좀 자산가들이 많이 사나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도 이제 또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GCB라고 해서 국클래스 방가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지가 크고 그다음에 집 이제 규모가 되는 이제 국클래스 방갈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사람만 살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국클래스 방가로와 그 주택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지도에서 밑에 보시면 센토사라고 섬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센토사 가봤습니다. 예. 센토사 섬, 가보셨군요. 예, 센토사 예. 섬에 이제 주택을 보셨겠지만, 거기 주택이 유일하게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놀이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고, 카지노도 들어가 있고요. 호텔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온갖 위력 시설들이 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그 이영걸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연걸 알죠? 예. 네, 무술, 이영걸, 쿵푸. 예, 예. 맞습니다. 이영걸님 주택이 요 안에 있습니다, 센토사에. 국적이 네. 그분이 홍콩인가요?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로 국적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금 싱가포르 국적으로 그러니까 네. 홍콩 배우, 중국 배우 중에서 유명한 분이 그 이영걸님하고 그다음 공리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중국계. 공리 여배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배우. 아주 미모의 그 여배우. 네, 그분도 싱가포르 국적으로 이주한 지 좀 몇 년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네.